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도롱뇽 지키겠다던 환경단체들 왜 신재생 산림 파괴엔 침묵할까라는 소식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환경 파괴를 이유로 한 환경단체의 반대가 단골 손님처럼 따라다닌다는 걸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요즘에는 기업 경영에까지 ESG를 요구하는 시대이고 보면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만약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한다면 이를 저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반대가 진정으로 환경 파괴를 우려해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꿍꿍이 속을 감춘 채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경우도 많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 이조한 의원은 환경단체의 반대로 과거 커다란 이슈가 됐던 대규모 국책사업이 긴 시간이 흐른 뒤 정말 환경을 파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환경부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천성산 도롱뇽 KTX 경부고속철 터널, 사패산 고란초 서울외곽순환도로 터널, 영종도 철새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국책사업이 강행될 경우 환경 파괴로 위해 언급한 동식물이 멸종될 것이라며 사업을 반대해왔다.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 내지 지연됐고 추가 환경조사를 통해 공사가 재개되긴 했지만 그 와중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외부 반대로 공사가 지연 및 중단된 이들 국책 사업들에 대해 공사가 끝난 뒤 7에서 10년간 장기 환경 영향을 추적 조사해보니 기존 생태계가 붕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대구 부산 구간의 천성산 터널은 2001년 지울 스님과 환경단체 등이 수분 유실로 인근 습지 도롱뇽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며 문제를 제기해 공사가 189일간 중단됐다. 그런데 사업 주체인 한국철도공단이 공사가 끝나고 2004에서 2010년 지하수위 자동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모니터링한 결과 강수량 요인 외에 수위 변화는 없었고 도롱뇽 알 분포도 공사 전과 차이가 없었다. 2011년 추가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관련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입지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이미 환경 파괴 여부를 거르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환경단체들 중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곳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만약 환경단체들이 정말로 대형 사업의 환경 파괴를 걱정했다면 공사 후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해 환경 파괴 여부를 지속적으로 다퉜어야 한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그뿐 공사에 반대했던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기 힘들다. 그토록 필사적으로 공사에 반대했으면서 사후 환경 파괴 여부에 어쩌면 그렇게 무심할 수 있나.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는 아니면 말고나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그 결과는 불필요한 공기 지연으로 인한 비용 낭비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2009년 7월 2011년 10월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워낙 속전속결로 끝나 공사 중단 사태 등은 거의 없었다. 반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환경 파괴 등을 둘러싼 논란은 완공 후 본격화돼 현재까지도 공방이 계속 중인 독특한 사례다. 4대강 사업은 공사 현장이 워낙 넓고 광범위해 환경에 미친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 및 평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또한 치수 문제와 생태계 보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방을 한 뒤 멸종위기 종이 돌아왔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의 4대강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와 관련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이런 운동의 비대칭성이다.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일환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도입을 서둘렀다. 문제는 이들 친환경 발전을 위한 인프라 설치 과정이 아이러니하게도 환경 파괴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한 환경단체는 많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부지 확보에 문제가 없는 정부 소유 산림에 나무를 베고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했다. 국토 훼손 논란이 당연히 뒤따랐다. 친환경 발전을 한다며 수많은 동식물 서식의 기본 환경을 제공하는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산림과 숲을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천성산 도롱뇽 때처럼 격렬하게 환경 파괴를 막겠다며 나선 환경단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조한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산림 파괴 문제뿐 아니라 설치 후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산지를 깎아 패널을 설치하다 보면 사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산사태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이조한 의원은 국림산림과학원의 자료를 인용, 산지를 그대로 보존했을 때 편익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보다 3배 많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 훼손으로 산지 태양광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이번에는 풍력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풍력 역시 환경 파괴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산지에 설치할 경우 바람을 잘 받기 위해 부득이 정상이나 능선을 택해야 하는데 발전기 설치 장소 인근의 산림 파괴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환경 훼손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발전기 설치 장소까지 장비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산에 대형 트럭이 다닐 길도 내야 한다. 도로를 내려면 부득이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야 한다. 트럭에 싣고 산 위로 오르려면 길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트럭에 실린 구조물이 주변 나무에 걸리지 않도록 도로 주변 나무들을 대량으로 벌채해야 한다. 이래저래 엄청난 산림 훼손이 뒤따른다는 얘기다. 해상 풍력 발전도 환경 파괴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흥미로운 점은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발전 인프라 설치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환경 파괴를 지적하고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보다는 주로 발전소가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를 보면서 뒤늦게 반대운동에 나서는 경우가 훨씬 많다. 태양광의 산림 파괴 행위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었지만 앞서 천성산이나 사패산 터널 등의 공사를 막았던 격력한 반대 시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정도였다. 명백한 산림 파괴가 눈앞에서 자행되는데도 왜 환경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을까? 해답은 이권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은 좌파 비즈니스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020년 감사원은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하면서 허인회, 박승록 씨 등 당시 문재인 정부의 친여 인사들이 개입한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4년부터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협동조합에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은 협동조합은 녹색드림 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 협동조합, 해드림 협동조합 등 3곳이다. 이들 조합은 서울시의 2014에서 2018년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 보급 대수의 51.6%를 수주했다. 이들은 보조금 248억 6,100만 원의 절반인 124억 4,300만 원을 받아갔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박원순 전 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이 왜 어떤 국책사업에는 생태계 파괴 등을 내세우며 결사반대하고 어떤 사업은 환경 파괴가 빤히 보이는데도 침묵하는지 그 이유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규모 공사의 환경 파괴 여부는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때로는 10여 년보다 훨씬 더 긴 장기간 추적조사를 해야 진정한 영향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환경단체 중에는 정치적 배경이나 이권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의도에서 환경 파괴에 맞서는 곳도 있다. 중요한 것은 향후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많은 국민들이 이를 가려서 볼 줄 아는 매에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이권을 숨긴 가짜 환경운동을 걸러낼 수 있고 이로 인해 벌어지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 낭비도 막을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